14호 태풍 찬투가 제주에 근접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1000mm가 넘는 물벼락이 떨어졌는데요. 태풍이 대한해협을 통과하면서 남해안과 제주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자세한 태풍 상황과 전망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태풍 찬투 경로가 좀 요상했는데 결국에 제주와 가장 가까이 붙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위치와 정확한 세력은 어떤가요? 예, 현재 이 태풍은 제주 남쪽으로 한 70km 떨어진 해상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현재 이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속도가 시속으로 봤을 때 24km니까 앞으로 한두 시간 내에는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 이제 방향을 오른쪽으로 더 틀면서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태풍 찬투가 어제까지만 해도 강풍 반경이 280km였고요. 중심에서의 초속이 29m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급의 강도를 유지한 채로 제주 남쪽 먼바다에 있었는데 지금 태풍이 제주에 근접해서도 역시 같은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태풍이 제주를 지나서 대한해협을 통과할 때까지도 계속해서 지금의 세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중급의 세력으로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까지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태풍 특보 상황도 그렇고 또 아무래도 지역별로 최대 고비 시점을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제주 전역은 이미 어제 저녁부터 해서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태풍 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현재는 제주 내륙 전 지역들 그리고 앞바다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는 현재 이 태풍의 영향을 가장 세게 받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제주에서는 이 초속 30m가 넘는 이 강풍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제주에서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간접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만 현재까지 1000mm가 넘는 굉장한 물벼락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제주 전역의 태풍 경보 이후에도 남해안 대부분에서도 이제 거센 풍랑이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수와 창원, 부산에도 태풍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점차 올라오면서 오전 6시를 기해서 경남과 창원 이런 경남 해안에서도 역시 이제 태풍 주의보가 발효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태풍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제주에 최근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오늘 오전까지가 최대 고비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 전남 지역은 오늘 낮까지 그리고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시점이 낮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태풍과 가장 가까운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오늘 밤까지가 최대 고비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접 시간은 서귀포가 7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남의 여수 지역은 정오 무렵쯤 그리고 부산은 오후 4시에서 5시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 남해안도 오늘이 이제 가장 고비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제주에선 월요일부터 1000mm에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앞으로도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태풍이다 보니 아무래도 강풍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어느 정도가요? 예, 뭐 지금까지 관측된 기록이 초속 30m 정도 관측이 됐었는데요. 예. 앞으로도 초속 30에서 많게는 초속 40m까지 관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사람이 서 있기가 좀 힘들고요. 큰 바위가 좀 날아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강풍이 앞으로 제주에서는 오늘 오전까지 몰아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말씀드린 대로 제주에서는 지난 월요일부터 해서 1000mm가 넘는 그래서 1146mm가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제주에서는 산간을 중심으로는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제주 내륙에서도 역시 이제 최대 100mm가량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도 최대 120mm 정도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고 오늘 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적으로 태풍의 직접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도 60mm 안팎 정도 비가 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30에서 40m의 굉장한 강풍이 오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에 내륙 지방에서도 초속 15에서 20m 정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보면 가을 태풍이 더 잦아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후에 또 우리나라로 또 다른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태풍의 길이 한반도 쪽으로 좀 열려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과거 태풍들을 좀 돌아보면 추석을 앞뒤로 해서 태풍들이 올라온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여름보다는 가을철에 한반도에 어떤 태풍이 올라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예.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 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죠. 이후에 추석 연휴가 지난 이후에도 앞으로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도 한 개 정도의 태풍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이제 가을 태풍은 여름철 태풍보다는 우리가 이제 환절기라고 해서 계절이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시기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름에 굉장히 뜨거웠던 고온다습한 공기가 일본 쪽으로 좀 물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태풍이 어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한반도 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뜨거운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게 되면 두 공기가 충돌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폭우 구름들이 발달하고 강풍들이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 태풍보다는 가을 태풍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 그리고 최근에 지구온난화의 경향을 봤을 때 해수면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태풍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그 세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한반도까지 올라올 가능성.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태풍 찬투도 역시 어제의 세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대한해협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가을 태풍이 발생을 한다면 굉장히 강한 세력으로 한반도 근처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해안에 좀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뉴스를 보는 시청자분들이 좀 어떤 것에 좀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제주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까지도 초속으로 봤을 때 시간당 50에서 8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또 경남 해안에서도 시간당 30에서 50mm, 또 그 밖에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도 오늘 낮까지 시간당 20에서 3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강한 폭우가 오늘 오후 무렵까지 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집 주변의 배수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해안가를 중심으로 초속 30에서 40m,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 주변에 날아갈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단단하게 고정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월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8m에 달하는 높은 물결이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저지대 침수 피해, 그리고 굉장히 강한 많은 물결들이 바닷가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안가로의 접근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밤까지 이 태풍이 지나가면서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직접 영향권이고요. 굉장히 많은 이 기상특보들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것만이 어떤 태풍 피해를 줄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철저한 대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태풍 상황 김동혁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